한국말 못하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이름 뭐냐부터 시작해서 똥을 많이...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드디어 카페 Q&A 2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Q&A 2탄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카페, 메뉴 추천, 그리고 신상설 위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투썸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레시피가 비교적 까다롭고 케이크 포장도 하게 되는데 이게 바쁜 상황에서 급하게 케이크를 포장하게 되면 케이크가 찍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알바생이 구매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바쁜 상황이더라도 이제 케이크를 포장하게 될 때 되게 조심조심 포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픈이 개인적으로 마감보다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썸은 무조건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아이스크림 기계, 그리고 제가 일할 당시에는 니트로 콜드브루 기계도 조립을 해야 했거든요.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핑 크림 만들듯이 니트로 콜드브루도 제조를 하면 되는데 이제 투썸은 맥주 기계처럼 생긴 예쁜 기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조립을 해야 되고 이제 아이스크림 기구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기구 같은 경우에는 잘못 조립하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제 아이스크림 베이스가 다 새어버리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조립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매장은 아직 오픈 시간 전인데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투썸을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구사항도 많고 그만큼 진상도 많았던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베네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투썸 같은 경우에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6개월, 7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썸에서 만난 진상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도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스무디가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5분이서 다른 종류의 5가지 스무디를 주문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 혼자 일하는 매장이었는데 이제 볼은 2개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만들고 싶고 반복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디야는 그런 점 빼고는 꽤 무난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투썸의 경우에는 밀크티 쉐이크 추천드립니다. 투썸 밀크티를 좋아하고 진한 우유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싶으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투썸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박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저는 아이스박스보다는 딸기레어 케이크를 더 좋아합니다. 딸기레어 진짜 맛있는데 많이 찾지 않으시는지 파는 곳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치즈랑 그리고 이제 딸기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딸기 티라미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는 느낌이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딸기 레어는 치즈랑 딸기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많이 느끼하지 않으시니까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투썸은 원두가 2가지여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라떼 드실 때 이제 아로마로 한번 선택해서 드셔보세요. 아로마 원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산미가 있는 원두인데 이제 산미가 있는 원두랑 우유랑 섞이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달달한 커피로는 티라미수 라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보통 고구마 파우더를 사용하는데 투썸에서는 고구마 페이스트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투썸 고구마 라떼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디야에서 조금 신기했던 메뉴는 화이트 초코. 저는 개인적으로 CGV 카라멜 팝콘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디야에서는 바닐라 라떼에 시럽이 아니라 바닐라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묵직하고 좀 진한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디야 바닐라 라떼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음료라 지금 없는 메뉴인데 망고 코코넛 라떼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망고 베이스 위에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는 음료인데 사실 코코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코코넛 밀크도 마셔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문하실 때에도 코코넛 밀크 대신 그냥 일반 우유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는 2가지를 다 마셔봤거든요. 그냥 원래 메뉴대로 그리고 일반 우유로 먹는 것도 마셔봤는데 망고 베이스랑 조합은
그냥 일반 우유보다는 코코넛 밀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비교해서 먹어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망고 코코넛 라떼를 좀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요. 고정 메뉴가 되었으면 하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다음 망고 시즌에 다시 한번 나와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콜드브루 헤이즐넛 라떼 추천드릴게요. 보통은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추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라떼 추가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입문자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진상썰. 일단 가벼운 에피소드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냥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하셔서 뜨거운 걸로 드릴지 아니면 아이스로 드릴지 여쭤보는데 화를 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렇게 더운 날 또 주부라는 거냐? 당연히 아이스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추운 날에 누가 아이스를 먹냐?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제 카페 알바하기 전에 진상썰을 여러 가지 좀 검색을 하고 간 편인데 정말 저런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타입인데 굉장히 조그만한 모기 목소리로 주문을 해서 주문을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인더 소리, 제빙기 소리, 블렌더 소리 소음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조그만한 목소리로 주문을 하시면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문을 하시다 보니 더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큰 목소리로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주문을 하고 음료를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어르신 분들이 오셔서 왜 와서 주문을 안 받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쇼케이스에 디저트 모형이 여러 개 있는데 디저트 이름을 말씀 안 해주시고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거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의점, 특히 치킨 튀겨서 파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바쁜 상황에서 애매하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상품 밑에 이름이 써있으니 말씀해주시면 알바생 입장에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매장 내 화장실이 있거든요. 매장 내 화장실에 싸고 이제 변기가 막힌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바닥에 그냥 싸고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매장 내 화장실 유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카페 내에서 기저귀 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매장 내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마감을 하면서 똥을 많이 이야기했던 에피소드들은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까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진상썰은 토토남썰 그리고 이제 카드 진상썰인데 이제 먼저 토토남썰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토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외국인 손님이었거든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인데 발음은 좋지 않으신 편이었어요. 이제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냐고 이제 했더니 저보고 한국말 못하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외국인한테 한국말 못하냐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겠죠. 어찌저찌 이제 주문을 다 받고 이제 음료를 드렸는데 설탕 시럽이 이제 바로 손님 앞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설탕 시럽을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게 설탕 시럽이니 취향껏 이제 뿌려서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저보고 아가씨가 넣어줘야 더 맛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냥 뿌려주고 보내면 되는 일이잖아? 라는 생각이 반? 그리고 한쪽은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별로 좋은 소리도 듣지 않았을 뿐더러 아가씨가 넣어줘야 더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넣어줘야 되나? 이거 성희롱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껴주고 얼른 보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장님께서는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면서 같이 화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화를 내주시긴 했는데 뭐 그 손님 받지 말아라. 아니면 다음부턴 절대 그렇게 이상한 요구를 들어주지 말아라 라는 그런 추가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욕만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그 손님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손님이 했던 대로 똑같이 해주자. 한국말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성희롱 모르시냐고. 지금 이러시는 거 성희롱이니까 저는 해드릴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손님이 또 오셨어요. 그때 또 오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한테 그런 요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찝찝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대처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고 카드 진상설은 이제 손님이 케이크를 주문을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결제 후에 케이크를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님 영수증을 보시더니 20% 할인이 안 되어 있냐고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죄송하다. 그래서 다시 반품하고 다시 결제를 해드리겠다 하고서 이제 카드를 받아서 이제 다시 결제를 하는데 이제 투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를 긁으면 이제 카드랑 관련될 수도 있는 버튼이 이렇게 다 뜨거든요. 뜬 버튼을 통해서 할인이 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이제 20%가 써있는 버튼도 없을 뿐더러 제가 처음 보는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모르는 카드겠지 싶어서 다 눌러봤어요. 다 눌러봤는데 해당 카드가 아니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버튼이 뜨는데 다 눌러봐도 어떠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카드라고 뜬다. 여기에 뜨지 않으면 따로 적용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셔서 이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름 뭐냐부터 시작해서 사장님 나와라, 사장님 번호 내놔라, 매장 번호 뭐냐, 본사에 신고하겠다 하면서 되게 소리를 많이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손님을 만났을 무렵에는 온갖 진상들을 많이 만났어서 가장 큰 진상이 있긴 했는데 울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침착하게 대처를 한 편이었거든요. 사장님 번호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황이었어요. 매니저님이 출근을 하셔서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그 카드 뭐냐? 이 일 본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였어요. 저는 솔직히 손님이 저한테 소리 지르고 너 이름 뭐냐? 본사 이름이다 이렇게 뭐 소리 지른 것도 상처긴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매니저님의 첫 마디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단 정말 그냥 기계로 생각을 하는구나. 빈말이어도 괜찮냐는 한마디였으면 이렇게 기억에 남진 않았을 텐데 매니저님이 그 이후에도 괜찮냐는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아 여기서 내가 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매장이 사장님하고 알바생들하고 이제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매장에서 6개월? 7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 제가 한 두 번째 고참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알바생들이 많이 바뀌는 매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경력 없는 저를 뽑아준 매장이기도 하고 저희 첫 매장이기도 해서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이 카페 진상을 계기로 이제 그만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가장 좋은 곳이 가장 좋은 카페이고 그리고 앞에 화장실 잠깐 얘기도 나왔었는데 화장실 없는 곳이 없는 것도 좋은 카페이고 아마 이제 진상썰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들으면서 왜 제가 1편에서 이야기했던 곳들이 왜 좋은 곳인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카드 진상썰 마무리를 좀 짓자면 번호를 다 적어 가시고 제 이름도 적어 가셨는데 그 이후에 뭐 본사에 들어간 이야기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 매장으로 전화 온 적도 없었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연락 온 것도 없었어요. 아마 그 손님께서
근데 제가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아마 청구 할인? 청구 할인을 착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난 프로모션을 아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들도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번에 진행했던 할인 행사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시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상설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항상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일하던 카페가 이제 폐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피자집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피자를 만드는 일만 하다 보니까 손님과의 트러블은 없어서 좋은데 그래도 저는 카페가 그립더라고요. 이제 라떼아트 해서 드렸을 때 예쁘다고 칭찬해주시면서 이제 사진 찍는 분들도 계셨고 최대한 맛있게 샷을 추출해서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걸 알아봐 주시는 손님들도 그립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카페 알바가 조금 오래되면 예쁜 음료 만드는 게 좀 귀찮기도 한데 그래도 예쁘게 만들면 뿌듯한 감정들도 좀 그립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로망을 가지시는 알바인 만큼 저는 재미있는 알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일만 하진 않는다는 걸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카페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찍던 와중에 폐업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카페 브이로그는 찍기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는 유럽 브이로그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